네, 오늘 플라스틱 이슈 포럼 제1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회사를 하는데 항상 좀 의례적인 것 같아서요. 그냥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 그 발제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없었더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문명의 제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값싸고 가볍고 다양한 물성의 플라스틱은 편리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의존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플라스틱 에이지를 살게 됐습니다. 자연계에서 썩지 않고 남아서 해양에서부터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지속 가능성은 이대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천연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 빈국에서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용으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우선 일회용품부터 줄여야 합니다.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의 속성상 참 처리가 어렵고 쓰레기는 분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리사이클까지 가는가 하는 것이 이게 보통으로 말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재활용 혁신 대책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그런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피해자고 가해자입니다.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명한 플라스틱 사용,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해롭지 않은 차세대 대체물질 연구 개발에 성공을 해야 하고 유통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지속가능 경영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경제 주체의 실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네, 제 제목이 오늘 우리 제목을 플라스틱 시대를 다시 본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에이지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을까? 1924년에 소설이 나옵니다. 브라운 대학 영문학 교수가 소설을 썼는데 그게 그 다음 해 영화로 흑백이죠, 물론. 흑백 무성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때 굉장히 인기였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이걸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DVD로 볼 수 있고. 저 책도 1924년에 두 번째 잘 팔리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플라스틱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980년에는 또 영국의 뉴 웨이브 듀오 그룹 버글스가 Age of Plastic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합니다. Living in the Plastic Age, 플라스틱 시대에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뛰겠습니다. 또 보니까 플라스틱 러브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일본 가수 노래인데 아주 경쾌해요. 많이들 듣고 있더라고요. 1000만 뷰 훨씬 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의 플라스틱이 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필름을 하나 짧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 세상을 살게 됐나 하는 겁니다.
물론 개발된 적은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민수용으로 플라스틱의 이용이 전환이 됩니다. 플렉시글라스라고 해서 군수용품으로 개발됐는데 이게 훨씬 더 기능이 좋았던 겁니다. 값싸게 만들었고 여기 유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이 되면은 아주 굉장히 성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항상 군수에서 시작해서 민수로 가는데 자 이제 용도가 뭐 수백 가지로 퍼져가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 네, 맛있게 신선하게 보관해서 식품 산업에도 쓰였고 저기 그 비행기 에서 쓰던 나일론은 지금 여기서 파라슈트에 쓰던 거는 나일론 스타킹이 됐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타파웨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명한 이 가수가 광고도 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플라스틱 광고하는 것도 여기 나옵니다. 물론 대통령 되기 전이죠. 자 보십시오.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너무 값쌌기 때문에 모든 성질을 다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플라스틱화 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회용품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게 생활의 모든 속속들이 일회용품이 퍼져갔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재난을 낳게 된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79년이 되면 플라스틱이 강철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해롭다 하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첨가물 중에 화학물질 비스페놀 A나 아크릴로나이트릴 이런 단량체들이 나오면서 이것의 위해성이 심각하다 하는 논란이 일게 되고 이 플라스틱 버틀에도 이 액체 이제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 컨테이너 오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 못 쓰게 합니다. 그러고 쓰레기는 쌓여갑니다. 썩지 않습니다. 수백 년 그대로 버팁니다. 한때는 이걸 실어가지고요 배에다 실어가지고 나루 빼죠. 해가지고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 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PA가 이거 문제다 하고 이제 규제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3R이라고 3R을 얘기하죠. Reduce 줄이고 Reuse하고 Recycle 해라. 거기에다가 거절해라, 쓰지 말아라, Refuse까지 넣게 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흘러서 해양으로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를 죽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슈퍼에서 쓰는 비닐 봉투 일회용 이걸 금지하는 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한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쓴다. 그래서 We're still consuming plastics at a breakneck pace, even though we can literally see the toll it takes on our environment and wildlife. So far, some 700 species of marine animals have been reported to 지금 have 해양 생물 been entangled in 700종이 plastic.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을 먹어서 이제 2050년이 되면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될 것이다. 그래서 죽어갈 것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약 20% 재활용된다 그러지만 사실 정확치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 이하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 시작한 것, 리사이클 시작한 것이 1980년도부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플래닛을 택할 거냐, 플라스틱을 택할 거냐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네, 이게 이제 라이프 매거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서 소개한 건데요. 라이프 잡지에 1955년 다 버리는 스로어웨이 소사이티가 됐다 하는 거고, 어디다 대고요? 말을 잘 안 듣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더 졸업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1967년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찾아보니까 플라스틱, 거기에 위대한 미래가 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60년대 얘기였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 네, 이 그림이 이 그래프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6개월 이하 쓰는 포장재로 플라스틱을 지금 100만 톤 단위로 했을 때 160일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썩지 않고 오래 남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자용품, 그 다음에 직물, 그 다음에 전기 제품, 교통수단, 그 다음에 산업 기계 종류, 그리고 건축에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문명 재건이 플라스틱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72 곱하기 이제 100만 톤 단위 생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수치는요, 35년이 수명입니다. 35년 되면은 쓴 이유, 이것으로서는 수명을 다하는데, 썩지 않고 버려져서 계속 남는 것은 수백 년이다 하는 거죠. 지금 50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저렇게 생산량이 급증을 했고, 누적량으로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오른쪽 윗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버렸는가 해서 버린 것을 리사이클한 것이 저 아래 그래프의 파란 쪽이고, 그 다음에 소각한 것이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버린 게 회색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해서 100만 단위, 100만 톤 단위로 했을 때 8,300 만들어가지고 4,900이 벌어지고 800이 소각이 되고 2,600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계속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1년 생산량, 그 다음에 그 전해에 생산된 거에서 버려지는 거, 두 번째 노랑이 버려지는 것이고, 이렇게 버려집니다. 근데 뒤에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비슷한 데이터,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건너뛰면서 이게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래 백분율 수치는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종류이고, 저기 페트, HDPE, PVC 등은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통칭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한 자주색은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어렵다. 노란색은 그런대로 매니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하는 것이 페트와 HDPE입니다. 문제는 저게 다 섞인다는 거죠. 재질이 또 한 물건 속에 재질이 막 섞인다는 거죠. 이걸 갈라야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가르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양 생태계에 가서 저 왼쪽 윗그림을 보시면요, 해마가 저렇게 무엇인가에 꼬리를 감고 이동을 한다는데요, 저 큐팁스라고 하는 거 있죠.
저거에 감고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제일 큰 그 시장에서 이러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파는데 이런 가게 수가 부지기수다 하는 그림입니다. 네, 가슴 아픈 그림. 네, 먹인 줄 알고 총천연색의 플라스틱을 알바트로스가 새끼에게 물어다 줍니다. 저거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가 종이 점점 멸종하고 있고, 크리스 조던의 사진이 유명하죠. 저 그림 매우 가장 유명한 사진인데 알바트로스 죽은 그 배 속에서 저런 총천연색의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끔찍한 것이 저 텔레그라프 뉴스가 보도한 것이죠. 노르웨이 해안에 고래가 다 죽어가는 상태로 떠내려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뭐 영국, 덴마크 온갖 데서 흘러온 플라스틱이 가득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갈매기 얼굴에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페트병이 아기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고요. 네,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인천 경기 해안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농도 세계 2위라고 그러네요. 저것도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방글라데시의 강물에다가 플라스틱을 저 엄마가 씻습니다. 씻어가지고 그걸 말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봐줘야 되니까 모모를 데리고 저기에서 이제 하루 종일 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아래 보면은 이것도 방글라데시인데요. 플라스틱 버틀에서 라벨 떼는 그런 일을 엄마가 하면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분리해내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불을 법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가 세계 1위다.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얼마가 생산이 돼서 얼마가 쓰여서 얼마가 버려졌다. 각각 어떻게 처리됐다. 이 데이터를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 얻기는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어떻게 나왔든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하필 1위일까? 천연자원이 없다. 그런데 가장 고속도의 성장,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런데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이 70년대에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경제 부흥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박자가 맞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풍요에 우리가 너무 쉽게 길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록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플라스틱 시대, 이 세상, 이걸 다시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억 5,700만 개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 믿기 어려운데 그렇게 나오네요. 네, 언론이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잘 다루었고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 제기되는 문제가 미세 플라스틱이죠. 시간 관계로 빨리빨리 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줄여가기 시작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줄여가는 방법일까? 일회용품부터 줄이자. 재활용 최대화하자. 그리고 새로운 플라스틱 개발하고 플라스틱을 또 어떻게 뭐 생분해를 하느냐. 근데 생분해가 또 간단치가 않아요. 생분해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퇴비를 만든다 할 때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유통업체, 3대 유통업체 하나인 영국의 테스코는 이제 우리는 이거 안 쓰겠다, 그 생분해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4월부터 안 쓴다. 왜? 퇴비를 만드는데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루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이런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천도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언론 보도에 나온 거,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이제 현명한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를 하고, 일회용품 쓰지 말고 대체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용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근데 요즘에 국제회의를 보면 이거는 이상현 박사의 새로운 그 연구인데요. 이상현 박사는 우리 플라스틱 이슈 포럼에서 초청을 해서 주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고, 네, 국제회의를 보십시오. 이렇게 활발하게, 금년에만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도 금년에 오픈 포럼이 플라스틱 오염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폴루션. UN, 그 다음에 환경기구들 다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진흥협회가 있습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학단체입니다. 그런데 연례 회의에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미세먼지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개도국이 이슈인데 한국이 거기에 딱 걸려 있고, 이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이 글로벌 이슈고 선진국 주도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또 새롭게 떠올랐고, 근데 마크로에서도 이게 분해되면 또 마이크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연구계는,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은,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의 이 자료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